장묘 풍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복궁이 기준되기 때문에 왕이 기준된다 해도 좋겠습니다. 왕 기준, 장례, 여기서 장례는 국장이 되겠죠. 묘지, 여기서 묘지는 왕릉이 됩니다.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궁궐의 입지는 양택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경복궁 관련하여 여러 편을 제작해서 소개해드릴 계획이고, 이번에는 경복궁 기준 장묘 풍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장묘가 경복궁 기준으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왕릉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시대 묘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시대를 지우고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묘지 또는 백성의 묘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다 라는 부분을 풍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풍수 관점에서 왕의 묘지, 백성의 묘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이 부분은 용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맥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살펴볼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겠고요. 용맥을 떠나서 경복궁이랄지 아니면 왕릉이랄지 아니면 백성의 묘지까지를 별도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동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용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다만 당시대 여기서 용맥은 삼각산 용맥을 말하는 겁니다. 삼각산 용맥을 주맥으로 주산으로 하여 도성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삼각산 용맥이 중요할 수 있고, 여기서 용맥이라 하면 요즘 풍수 용어로 형기 풍수다. 형기 풍수가 주되어 수도 서울이라 할 수 있는 풍수 관점, 도성 입지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풍수 입장에서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이제 도성이 있다면 도성 기준 좌묘 우사, 동묘 서사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묘가 있을 수 있고 서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경복궁 근정전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묘지는 종묘가 사당이라면, 제의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제의 시설 북방에 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곳에 종묘가 있다면 이쯤의 동구릉이 있다든가 서삼릉, 서울릉이 있다든가 이런 라인으로 볼 때 종묘보다 북방에 묘지가 가 있어야 되는 것이 통상의 예법이고, 거기서 또 기왕에 북방에 묘지를 둔다면 서북방, 서방, 아니 서북 간방쯤에 묘지를 두는 것이 또 정석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 그래서 왕의 묘지는 서삼릉이나 서울릉, 파주장릉이나 김포장릉 또는 동구릉 아니면 태릉 등등 해서 종묘 라인 북방에 왕릉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한강을 벗어나서 화성에도 있고 아니면 여주에도 있다든가 아니면은 영월에도 있다든가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종묘를 기준으로 북방에 있는 게 통상의 예고,
더 예절스럽게 한다면 서북 간방, 서방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묘지 위주로 왕의 묘지니까 왕릉 묘지 위주로 살펴볼 때 누구의 묘지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종묘가 있죠. 종묘는 왕의 제의를 진행하는 곳이 종묘죠. 이때 제의 대상자 북방의 제의 대상자 N 지점에 제의 대상자 N 지점에 조상묘지가 있어야지 된다. 여기서 조상묘지가 왕이니까 왕의 묘지죠. 그래서 동구동도 있고 태릉도 있고 아니면 서삼동, 서울홍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예외로 강을 건너 화성에 있다든가 영월에 있다든가 아니면 여주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상의 예는 종묘 나인 북방에 있는 것이다. 그 부분 풍수 입장에서 살펴보았어요. 또 하나는 이곳이 경복궁이 되었던 아니면 종묘가 되었던 이렇게 동구릉이 되었던 사섬릉이 되었던 서울홍이 되었던 태릉이 되었던 용맥을 기준하여 경복궁도 건설하는 입지가 선정되고 왕릉도 그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맥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이 용맥은 요즘 용어로 대관 용맥과 만나는데 수도 서울의 왕궁터나 왕릉은 대체적으로 삼각산 용맥에서 만나 N지점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삼각산이 중요하고 삼각산 용맥이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용맥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려보면서 이제 자모 우사 이 부분과 관련하여 종묘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구 기준 알아보는 것이 좋으냐? 조상 제2에서는 왕릉도 저승이고 그곳에 눕혀 계신 분이 왕의 몸체이기 때문에 조상이고 그를 제의를 진행하죠. 제의는 어디서 하느냐? 종묘에서 하죠. 종묘에서. 왕이 돌아가시면 승하하시면 저승으로 가셔야지 되는데 조성으로 보내드리는 하현이 조상 몸체를 모시는 왕릉이 되겠고 상현은 하늘이 되겠죠. 이렇게 조상 몸체를 모신 왕릉에 왕이 누우면 이때 제의가 진행되는 종묘로 모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고종 순종의 국장은 철저하게 일본 신궁 법사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신궁 법사들을 따라 왕의 영의가 남산 신궁으로 모셔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왕의 몸체가 이때 당시에 신궁 법사들에 의해 남산 신궁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일본 신궁 법사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인도받아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종묘 제의에서 다른 왕위들은 모르겠어요.
고종 순종의 제의는 성립시킨다면, 만약에 제의를 우리나라식으로 성립시키려면 이때 신공으로 갔던 고종영과 아니면 순종영을 다시 종묘로 모시는 이런 이윤 의식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이윤 의식이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이 부분이 의식적으로는 아마 연결이 안 되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도 보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때 동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풍수가 거의 미신에 가깝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경험한 김대중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몇 자리를 옮겨서 대통령이 되었다. 아니면 몇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되었다. 몇 자리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 부분 우리나라 국민의 거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인정해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해창 대통령 후보까지도 그렇고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그런 부분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슈화되었고 사실화되어서 그래서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대통령 된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풍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정도 신뢰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러니 조선시대는 더 했겠죠. 지금의 시대보다 더 진지하게 사랑했겠죠. 이런 부부와 더불어 여기 서울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서울이 있다면 서울의 풍수사가, 예를 들어서 무학대사가 서울의 도성 입지 선정을 위해서 서울의 터를 점검하겠죠. 입지 선정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자리를 선택했다 쳐요. 그래도 그것은 풍수적으로 길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형기적으로 아니면 이기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길지가 되느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예전 기준은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도 아마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백두산이 조종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무학대사가 도성으로 경복궁 터로 입지를 선정한 그 위치까지 연결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좋은 터가 되는 거다. 그렇지 못하고 이곳이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명지관이 봤다든가 명풍수서에 의해서 봤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맥이 현재의 도성과 연결되느냐에서 수도 서울의 주 맥은 삼각선이었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수도 서울이 될 뻔한 곳이 여기 계룡산이 있죠. 여기 계룡산이 있어요. 계룡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주산 중에 이 맥과 관련하여 주산 중에 계룡산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수도 서울이 건설될 뻔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령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명당이라 하는 것이고 도성터라 하는 것이고 길지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어하면 명당도 될 수 없고 길지도 될 수 없다. 또 하나 묘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왕릉들이 서울 주변에 여러 왕릉들이 있어요. 김포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아니면 화성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동구릉에도 있고 서울릉에도 있죠. 이런 왕릉들도 도성의 용맥과 마찬가지로 삼각산 용맥을 거쳐 이렇게 다 삼각산 용맥을 거치는 겁니다. 삼각산 용맥을 거쳐 삼각산 용맥을 거쳐 이렇게 백두산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연결이 될 때만 왕릉이라는 길지가 성립되고 경복궁이라는 길터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왕릉 입지도 봐야 하고 경복궁 입지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시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의 나이 때면 김대중 정부까지 있었던 그 생생한 현장을 기억만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실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각산에서 조상 구슬한다, 진흙이 구슬한다든가 구슬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삼각산에서 구슬합니다. 삼각산에서 구슬해도 똑같이 이 라인 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소방으로 라인이 있어요. 이 소통 라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 라인도 있고, 이렇게 북쪽 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N지점을 향해서 가는 북쪽 라인도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는 라인도 있어요. 여기서 인도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하고 만나는, 이거 파미르고원 여기쯤에서 만나는 이런 라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맥이 길터와 연결될 때 그런 근본들과 현터가 합체되고 일체될 때 길지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자료 살펴볼게요. 경복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정면을 방금 확인했어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여기가 정묘예요.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경복궁은 이렇게 라인과 연결돼서 길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종 순종의 국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쯤 경복궁 이 도성에서 저는 다른 외궁들이 있지만 경복궁이 주궁이기 때문에 주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종 순종이 경복궁에 계셨던 안 계셨던, 저는 경복궁을 기준으로 주궁 기준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궁에 다른 임금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종묘예요. 이곳이 경복궁이고, N지점에서 보면 좌묘가 되는 거예요. N지점에서 보면, N지점에서 S지점을 바라보면 좌묘가 종묘입니다. 동묘이기도 하고요. 이때 N지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N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묘는 경복궁에서 업무 보시다가 하늘 가시면 묘지에 이렇게 모셔지죠. 뭐 동구릉이 되었던 서삼릉이 되었던 서울릉이 되었던 뭐 이렇게 모셔집니다. 이 모셔진 분들의 제의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보다 N쪽에 가 있어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제사상보다 위에 가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왕의 몸체가 뭐 홀령제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묘지들이 대체적으로 이 라인 북쪽에 많이 계셔요. 그렇지 않은 경우 화성에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있지만 이건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홍유릉이에요. 홍유릉은 고종 순종의 몸체가 모셔진 곳이죠. 이곳에서 국장을 해서 발인을 했죠. 대한문을 거쳐서 발인을 했어요. 이거 홍유릉의 옥체를 모시고 다시 요즘 용어로 우이패를 모시고 종묘로 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우리식으로 하면 왕궁에서 왕릉에 모시고 조상사당이 종묘니까 조상사당으로 가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고 예의인데 이렇게 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철저하게 일본식으로 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묘지까지 갔다가 왕릉까지 홍유릉까지 갔다가 남산 신궁으로 갔다 두 분의 황제령께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우리 종묘로 이혼하는 이혼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는 정황이 없어. 이러다 저러다 세월이 이때까지 왔어. 몰랐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성립이 돼야 제사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경복궁도 미래의 먼 지점까지 복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직 복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경복궁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또 하나 아쉬운 점.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경복궁은 예전에 우리의 도성이고 임금이 살던 곳이죠. 이 부분 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가 근정전이고요. 여기가 청와대예요. 근정전과 청와대가 이 권역 안에 있죠. 이 권역 안에 있어야지 되고요. 동묘와 이 범주 안에 이렇게 있죠. 동묘와 사직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경복궁도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청와대도 이 안에 어정쩡하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단계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아서 이 부분도 청와대 관련해서 진짜 풍수적 관점에서 다시 자료를 만들 계획이에요. 오늘은 경복궁 기존 장묘 풍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왕릉 묘지는 종묘 사당이라고 해보자고요. 사당 기준 이 부분 정리하고 다음 알아볼게요. 여기 사당 기준 라인을 그시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종묘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직이고 이렇게 되면
왕의 몸체는 제단, 이것이 종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단이죠. 제단의 북쪽에 N 구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역에 있어야 되겠죠. N 북쪽에. 이 부분은 중국 상황도 같아요. 중국의 북망산이라는 게 있죠. 망산이라는 게. 망산이 왕궁 기준 북쪽에 있는 게 망산이에요. 중국은 산이 우리보다 높고 험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왕실 기준 장례나 묘지를 유하고 부드럽게 간편하게 조성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멀지 않은 거리의 야트막한 산을 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의 제단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왕의 몸체들은 이렇게 북쪽에 모셔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가 대체로 성립되는데 유일하게 경복궁에서 발인해서 홍유롱 가서 눕혀드리고 이곳으로 현재 용어로 위패를 모셔드려야지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궁 법사들이 남산으로 데려갔다. 모셔갔다. 그러면은 신궁 법사들은 일본 갈 때 일본으로 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때의 장의식을 총괄 진행한 것이 신궁식이기 때문에 그 법사 따라 일본 간 거예요. 우리 시기였다면 뭐 신궁 법사들이 가더라도 그 영가는 한국 땅에 있을 텐데 일본 시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혼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왕의 몸체는 이제 일단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정리를 일단 했어요. 경복궁이에요. 여기 청와대예요. 청와대와 경복궁이 같은 권역에 있어요. 이 부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부족하다면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의 묘지는 어디다 건설하냐 라고 볼 때 여기 서울 시립묘지가 이쯤 권역에 있잖아요. 이쯤 권역에 용밀이 화장장도 이쯤 권역에 있고 이쯤 권역에 있죠. 청와대는 여기에 있고요. 이게 북망산 중국의 관중 낙양 이쪽 지방에서 북망산 컨셉을 잡았던 그 컨셉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곳이 N이고 좀 굵은 표현으로 해볼게요. 청와대나 경복궁 기준이에요. 이곳이 ND고 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N 되는 거예요. 여기가 W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간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국과 같다. 이곳에 할 수밖에 없다. 잘했다. 이곳은 위치 선정을. 백성들의 묘지가 이곳으로 선정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핵심 권역 이 삼각산 줄이라는 여기서 삼각산을 강조하는 것은 대간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삼각산이라는 대표 주산 기준으로 도성을 도성이 이곳으로 오게 된 그 중요한 계기가 삼각산 주산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수와 함께 이곳을 배합시켜 도성 입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관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삼각산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용미리 묘지도 삼각산 줄과
이렇게 연결되어 결국은 백두산 조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줄들이 있어 우리나라 묘지도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왕릉묘지와 백성묘지 아니면 홍일웅의 고종순중의 영이 잘못 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그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정화대가 있어요. 여기 정화대가 있어요. 여기 본관이 있어요. 본관의 핵심 시설 정중에 이렇게 자양선을 표시해 볼게요. 자양선이 자양선이 이렇게 표시되었어요. 핵심 시설에 여기서 다시 제가 고종 순종 관련 영의는 종묘로 모셔지지 못하고 남산 신공으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남산 신공으로 간 이유는 전체 장의를 묘지를 포함해서 신공까지 가는 과정까지 반원하는 과정까지 신공 법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신공 법사가 일본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 공식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다. 아무리 우패를 깎아서 종묘에 모셨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별도의 의식이 없다 하면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저변에 청와대는 해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경복궁 관점 장묘풍수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청와대 본관 기준 자양선을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자양선을 정확하게 구해서 방향을 현재 자양선을 근거리에서 맞춰놓은 방향대로 일치하면서 하단으로 가볼게요. 일치시키면서 가볼게요. 일치시키면서 가보면 여기와 만나요. 여기와 만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신궁터예요. 신궁터. 현재 좀 전에는 고종황제, 순종황제니까 대한제국 조선의 말쯤 그 경제쯤의 황제령이 조선 신궁으로 모셔질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세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가 보여드릴게요. 청와대가 신궁을 향해 좌와 향이 설정되어 실제 청와대에서 업무 보셨잖아요. 여기가 신궁이고 여기가 청와대예요.
이 설정이 과거를 청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설정이잖아요. 여기서 일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을 건설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 했을 리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상하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근정전으로 가볼게요. 근정전 정중에 자양선을 넣고 광화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넣으면 자양선이 지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정전에 이렇게 놓고 광화문에 여기 일치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광화문에 일치를 시켰어요. 광화문에 일치를 시키고 다시 앞으로 쭉 가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도는 물로 볼 때 이렇게 한강으로 볼 때 이곳으로 향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따라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직선으로 경복궁에서 일직선으로 따라오면 어디가 만나느냐면 정중원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정중원 아니지만 국립현충원이 나와요. 국립현충원이 이 부분이 저는 오늘 묘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장묘풍수관련 경복궁 중심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 부분에 백성묘지도 포함하고요. 왕릉묘지도 포함하고 지금 두 손은 없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연관해서 좀 전에 신공 법사들에 의한 어마무시한 사건들도 말씀드렸고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묘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복궁 중심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누가 모셔져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여기가 경복궁과 청와대예요.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동작동이에요. 일직선 라인에 정확하게 물리진 않지만 이렇게 일직선에 물린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N 입장이고 최고 VIP 글씨가 제가 마우스로 잘 컨트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VVIP 집무실에서 풍수적으로 의례적으로 의례와 풍수는 같이 갑니다. 민속문화, 의례, 풍수가 같은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라인 정중 권역에 국립묘지가 있다. 공동묘지가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청와대 라인에서 이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어떤 사건을 봤느냐면 청와대 라인에서 일본 신궁을 봤잖아요. 청와대 라인에서 일본 신궁을 봤잖아요. 어제 일국의 청와대 대통령의 집무실이 왜 일본 신궁을 향하고 있느냐고요. 비록 터지만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경복궁 라인에서 왜 국립묘지가 있느냐고요. 경복궁 라인에서 왜 국립묘지가 거기 가서 있어야지 되느냐고 여기 가서.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의례적으로 있을 수 없고 우리 민속문화 전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설정이에요.
여기서 일본과 연결해서 국립묘지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 말씀드려 볼게요. 국립묘지는 제가 여러 차례 관심 가지고 탐방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국립묘지에는 여기 보면 여기가 장군묘역이에요. 여기 아니고도 장군묘역이 있지만 요 장군묘역의 디자인들 묘석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이 디자인이 일본 거예요. 우리 디자인은 우리 묘지 디자인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장군묘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지도 아마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입지가 선정된 건 아닌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심하고 있어요. 이 입지가 이곳으로 선정될 때 우리의 경복궁이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최고 존엄이고 현재의 조선시대가 아닐 때는 또 청와대가 거기 계속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 대통령이 머물지 않았던 그런 상징적인 이 경복궁 권역의 상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상징적인 입장에서 볼 때 남방 S 권역에 공동묘지가 있다. 국립묘지가 공동묘지니까요. 공동묘지가 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신궁과 청와대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경복궁과 국립묘지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 역사 바로 세우게 해야지 된다.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복궁 관점,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은 여기 보면 경복궁 기준 장묘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궁궐은 양택이기 때문에 양택은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양택은 더 말씀드릴 때 더 실감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때 오늘은 장묘풍수 범주에서 왕릉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또 백성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다만 삼곽산 용맥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의 입지를 선정할 때의 마음과 그때의 정서입니다. 이 삼곽산 용맥이나 계룡산 용맥이나 아니면 뭐 지리산 태백산 용맥이나 아니면 구월산 용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풍수의 용맥의 대간길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전통의식에서 조상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동시대에는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의 우리나라 상황이었었다. 그 부분 제가 두 손 없지만 이야기를 했었고요. 좌묘오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제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 왕이 경복궁에서 근무 보시다가 왕릉으로 돌아가시면 왕릉으로 가시는 거죠. 서가시면 왕릉에 놓으시면 몸체는 왕릉에 높이고 혼은 종묘로 모시고 와서 제의를 진행해야지 되는데 고종순종은 신궁 법사들에 의해 우리 궁에서 돌아가시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홍현웅에 모시고 종묘로 다시 오지 못하고 남산 신궁으로 갔다. 이런 과거 문화가 현재 대통령의 청와대라는 그 본관 주 업무시설이 현재 신궁으로 향하고 있고 또 공동묘지가 우리 핵심 중요시설의 남방을 가로막고 서 있다. 이 부분이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공동묘지만이 문제냐? 그곳을 가보니까 일본식 디자인들로 도배되어 있더라. 어디가 그렇게 도배되어 있느냐? 동작동 국립묘지도 핵심용이 있어요. 부수적인 곳은 별로 그렇게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주산 기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용을 일본 묘지 디자인으로 꽉 채워져 있더라. 그렇다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선정할 때 그런 입김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디자인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보고, 청와대를 건설할 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 의해 입지와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와대 본관 기준 자양선이에요. 거리 측정이 아니라 자양선을 제가 나름으로 여기 맞힌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양선을 맞춰서 이렇게 가면 제가 자양선을 놓은 것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신궁터에 제대로 향하도록, 신궁터를 향하도록 이렇게 설정된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위치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 맨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이 N방향입니다. 주산이에요. N방향의 산에, 이 산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N방향의 산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을 때는 중간쯤에서, 죄송합니다. 이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넓을 때는 요 중간쯤에서 얘 용을 찾는 거예요. 중간쯤에서 찾지 않고 이렇게 귀퉁이라고 하죠. 이쯤에서 용을 찾았어요. 굳이 현재 이 자리가. 왜 또 방향도 이곳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방향이 정면인데 왜 굳이 이쪽으로 틀었느냐. 그것도 근정전이라는 우리 조상의 대표적인 그 업무시설을 치면서 왜 이렇게 갔느냐. 그래서 고종순중의 억울함과 또 아니면 일제 36년이라는 그 쓰라림의 상징 신궁을 향했느냐. 신궁을 향했느냐.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경복궁 입장에서 경복궁은 우리 나라의 전부이고 상징인 거예요. 현재 조선시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따라가는 그 S 지점에 왜 공동묘지를 설치하고 거기 왜 공동묘지를 설치하더라도 우리식 공동묘지가 아니고 일본식 공동묘지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장묘봉소 입장에서 경복궁 기준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중국과 같음도 있고 다름도 있다. 여기서 중국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금성으로 가볼게요. 여기 자금성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경복궁이라고 해도 돼요.
앞에 설명을 제가 잘 바빠서 잘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아요. 자금성 기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예요. 여기가 W고 여기가 E입니다. 자금성 기준 그래요. 그럼 여기가 자금성이면 자금성 북방에 조상묘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우리도 경복궁 북방에 조상묘지가 있어요. 왕 기준이면 왕릉이고 백성 기준이면 그냥 묘지인 거죠. 이렇게 묘지가 있다고 볼 때 자금성 기준 명나라도 모든 왕릉이 북방에 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쯤에 있어요. 묘지가. 명 13릉도 이쪽에 있어요. 명 13릉을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자고요. 여기가 우리를 치면 서울이고 경복궁이고요. 중국으로 치면 자금성이고 베이징입니다. 이때 명 13릉은 이곳에 있죠. 이곳이 N이고 이곳이 S고 이곳이 W고 이곳이 E죠. 경복궁 기준 우리식 중국식 자금성 기준 북쪽에 묘지가 있죠. 명 13릉이 이런 공식이에요. 중국도 이런 공식입니다. 우리도 이런 공식이고 중국의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중국은 땅이 크고 중국에서는 관찰을 우리나라처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 중국의 도성이 중국의 역사적으로 도성이 최고 많이 있던 권역 이 권역으로 볼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여기가 E고 여기가 W잖아요. 이때 이 부분이 다 도성이에요. 다 도성들이 있어요. 항저우까지 다 도성일 때 도성 기준으로 도성들이 이곳에 있을 때 뭐 이 정도 이곳에 있을 때 이 정도 이곳에 있을 때 이 정도 뭐 어쨌든 도성의 N 방향에 묘지가 있는 거다. 사실 그곳을 망산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망산을 통해서 이렇게 N지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징으로부터 이렇게 굴륜산맥이잖아요. 굴륜산맥을 통해 서쪽에서 인도의 노선을 타고 N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용맥이고 아니면 조상줄이고 뭐 하늘줄이고 기맥이고 그런 거다. 이 부분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공식이다. 우리 나라로 보면 시안에 이곳에 궁궐이 상당히 오래 있었죠. 궁궐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곳이 N이고 이곳에 묘지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가 망산이 되는 것이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경복궁 기준 왕의 묘지, 백성의 묘지 아니면 제2관점 신궁의 역사까지 알아보았어요. 두서가 없이 진행되었고 또 여러의 사건들을 묘지와 함께 살펴보려니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편으로 여러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늘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